마침 또 정의당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또 원희룡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게 있거든요. 발언 듣고 또 평론가님 의견 듣겠습니다. 정의당이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핵심 이유는 한 후보자는 김앤장과 최고위 공직의 회전문 인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해 충돌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무총리가 초대형 로펌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리가 되는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입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 기후위기 극복, 항공정책 수립 등을 위한 철학과 의지가 아주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집값 하향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행 계획이나 의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일단 한덕수 후보자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유호정 대변인이 회전문 인사 또 이해충돌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면서 부적격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현재 경제부총리 때문입니다. 이현재 경제부총리의 이력을 보면 김앤장 고문으로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재경부 장관으로 가요. 초대 네.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그만둔 다음에 김앤장으로 또 갑니다. 김앤장 고문을 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를 하기 위해서 김앤장을 나옵니다. 경제부총리 끝난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김앤장 다시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회전문 인사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연이어서 김앤장은 3번이나 왔다 갔다 들락거린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를 시행했던 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당 계열 정당이었어요. 그 집권했을 때. 그런데 고작 두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이현재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더 회전문 인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좀 그렇고요. 또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찬 총리가 아주 천거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해야만 한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해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하거든요. 이해찬 총리의 어떤 추천으로 이런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다 인정을 그 당에서 했어요. 그 정부가. 그렇다면 이 회전문 인사를 갖고 과연 민주당이 정말 반대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수완박 관련 여진 또 후폭풍을 잠깐 좀 간단히 짚어볼 텐데 여야 반응은 기존의 입장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 오늘 짚을 내용은 일단 2차전으로 꼽히는 사개특위 이제 위원 구성 문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의사방해와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배현진 의원의 좀 징계를 추진한다. 이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검수완박 여진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검수완박이 추진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빨리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인데 일단은 편법 문제예요. 본인들이 민주당이 통과시킬 때 편법을 썼거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소위 시행령을 통해서 편법 쓰는 것을 소위 정면 대응이죠. 그래서 수사 범위를 넓힌다든지 또는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대립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적 공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 이 부분이 이제 또 헌재에서 판결이 나려면 네. 또 이렇게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몇 달 동안에 사회적인 그런 그 법리 공방 또 진영 간의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폭풍이 선거 이후에도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굉장히 향후 1, 2년 사이 1, 2년을 지배하는 어떤 그 정치권의 메가 이슈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고요.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게 일은 국회가 저질렀는데 후폭풍은 국민이 감당하고 국회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윤리위 김기현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 징계 요구했는데 윤리위가요. 여야 의원 과반 동수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윤리위에 올라간 것 중에 제대로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만료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 가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저는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국회는 멀쩡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하나는 또다시 정치의 사법화다. 입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입법부 내에서 사실 해결해야 돼요. 이걸 언제나 입법부 내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갖고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게 되면 그럼 이 상권 분립의 문제도 있고요. 또 사법부가 언제나 정치적인 어떤 과정들을 어떤 잣대로 또 계속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어떤 과정이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네. 번째 드는 생각은 졸속 입법입니다. 사실 법령의 재개정이라는 것은 왜 엄정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 법이 통과돼서 법이 시행됐을 때는 이 개개인, 국민 개개인의 물리적 통제가 그러니까 생기게 돼요. 그럼 개개인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통제를 받아들이는 어떤 상황이 되려면 엄정하고 꼼꼼하게 그 재개정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또는 법령의 재개정의 현실 부합성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지금 민주당이 5년 동안 해왔던 게 일단 법부터 만들자. 그 다음에 개정하면 될 거 아니냐.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지금 이 법도 그렇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법부터 만들어야지 하고 그냥 무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정을 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충분히 공론의 장에서 안건조정위원회 90일도 견디어보고 또 15일 공포도 15일 동안 대통령이 좀 수기를 하라라는 그 의미에서의 15일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17분과 8분과 단 하루 동안의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됐다. 이런 건 앞으로도 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진짜 국민 개개인의 어떤 그런 현실성 그리고 또 국민 개개인의 어떤 생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그런 그 입법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이슈 제목이 윤석열 당선인 또 동행인데 약속과 민생의 행보 마지막 행선지로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그 순회 일정에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또 최상현 춘천시장 후보 동행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선거 개입 논란인데 또 앞서선 또 경기도에 갔을 때 김은혜 후보와 또 함께 동행을 하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최근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선을 넘나드는 좀 위험한 행동이라고 봐요. 굉장히 자제돼야 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 지역에 가서 지역 발전에 대한 간접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직접적으로 방문하면서 자당 후보들을 좀 지원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선거 앞두고 후보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닌 사례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지역에 가서 그 현안들을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자당 후보를 지원해 주긴 했지만 아니 후보자들과 함께 그 거리를 돌아다니고 같이 마이크 잡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거는 조금 물론 당선인 신분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거는 법 위반을 넘어선 문제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아니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까?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이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행보는 법 위반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도입니다. 2월 25일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가덕도를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민주당 지도부를 대거 동원해서 같이 갑니다. 거기에 후보자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또 뭐 송철호 시장이라든지 또 뭐 경남 김경수 지사라든지 그렇게 수많은 지역 관계자들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2월 25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었나요? 국민의힘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했죠.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이다.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윤 당선인의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민심 탐방이 무조건 옳다라고 뭐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려 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아주 적절했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평을 하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발 탄핵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자. 탄핵이 마치 너무나 쉽게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엄정해야 된다. 진짜 엄정하게 그 상황이 진짜 닥쳤을 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때 물론 뭐 비유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뭐 탄핵 감이다 이런 어떤 표현은 너무 지나쳤다라는 생각입니다. 네.